아니 이게 조국 자택 PC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조국 연구실, 제 연구실 세 글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도대체 거기서 그게 왜 나옵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거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군요. 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제 인턴 증명서 발급받은 것과 관련해서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연구실 PC에서 수상한 문서 발견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이 최근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확보한 자료인데요. PC에서 인턴 증명서 파일 3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3개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그 문서인데 여기서 인턴 증명서 파일 3개가 조국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인턴 증명서의 원본은 센터가 발급하는데 왜 발급 권한도 없던 조국 교수의 PC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을까? 혹시 조국 교수가 직접 위조 의혹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지 기자 설명에 이어서 한 걸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좌측에 있는 파란색 박스 2개를 먼저 좀 봐주시죠. 지난 9월에 조국 이번엔 연구실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 3개가 발견됐다. 그거 뭐 여러 번 뉴스 접하신 바 있죠? 근데 저기에서 약간 좀 애매한 건 그거였어요. 저게 가족 공용 PC잖아요. 집에 있는 PC니까. 그러니까 저 PC를 조국이라는 사람만 딱 사용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을 수도 있고 뭐 딸이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특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김민지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이 내용은 조국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 3개가 나왔다. 그러면 조국 연구실 PC에 전국 연구실에 있는 PC를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딸이 사용할까요? 아들이 사용할까요? 정경심 교수가 사용할까요? 아니죠. 연구실 PC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PC이기 때문에 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국이라는 사람이 직접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 아하. 이것이 확인됐다. 예.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선 서울대의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허위 증명서는 3건이 발급됐어요. 자녀들과 관련해서. 3건. 네. 예. 딸 1건 있죠.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할 때. 그리고 또 예정 증명서까지 발급이 됐었어요. 맞아요. 예정 네. 증명서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수시로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봐도 가능한 거예요. 어허. 그런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부인의 공소장에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서울대 조국 전 장관의 그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것이 과연 나올까? 이게 관전 포인트였어요.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이것이 나왔을 때는 가족 공용의 PC이기 공용이니까. 때문에 맞아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 이름으로써 조국 전 장관이 그럼 직접 만들었을까? 이것의 근거는 좀 희박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서울대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연구실에서 있는 이 PC에서도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을 거다.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예. 또 일관되게 이 인권법센터에 원장을 했던 한인섭 교수는 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더더욱이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제 이제 채널A 취재진이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조국 전 장관 김민지 기자 그동안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강조해 왔었죠?
인턴 증명서는 내가 아니라 이 센터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관련성을 줄곧 부인을 해왔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주요 장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알지를 못하지만 제가 이런 각종 여러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납니다. 저때 조 전 장관이 고등학생들의 인턴 증명서라는 게 뭐 별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었죠.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금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검찰은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대학원 입시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학사 입학할 때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겠죠. 한영외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조민이 발급받는데 당시는 이제 서울대가 국립대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받는데 그때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 5월이니까 공소시효 10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가 드러나도 조국은 처벌이 안 돼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런데 밑에 2013년 조민이 서울대 대학원 입시 때도 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계산 딱 나오시죠?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 남아있죠? 2013년이니까 10년이면 2023년까지네요. 위조 드러나면 조국 처벌 동그라미. 정 의원님, 이게 검찰이 지금 대학원 입시 집중하고 있다네요? 저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부분들이 2009년 5월 달에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난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지금 공문서 위조와 관련돼서는 공문서 위조도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아하. 공문서 변조도 10년이고 예. 그것을 행사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2013년도에 그 지금 서울대에서 나온 PC에서 새롭게 발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2012년도에 법인화가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실제로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2013년도에 소위 조국 그 교수의 연구실 PC에서 변조가 됐다고 그러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가 남아있죠. 남아있네요. 예, 그래서 예. 아마 위조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가지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이것이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지금 봐서는 2013년에 다시 재발급해가지고 사용했다, 위조했다라고 하면은 사문서 위조로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봐야죠. 아하, 예, 네. 줘 보자. 이게요, 지금 이제 공소시효에 대해서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가 남았느냐 소멸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조 전 장관은요, 예. 자녀들은 실제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본인이 직접 관여해서 직접 문서를 조작했다. 이렇다면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해왔던 말의 신빙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가 확 깨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부인한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고 아하.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남은 직위가 서울대 교수예요. 교수죠. 그런데 이렇게 인턴 증명서까지 위조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부정입시에 이런 서울대 문서를 활용했다는 것 이것이 확인되면 서울대 교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었네요. 네, 법적인 부분은 공소시효 부분은 정 의원님이 친절한 설명을 주셨고 이건 공소시효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조 부장 말씀 들으셨죠?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이런 거고요. 법적 권리 다쓰는 조국, 일각에서는 법꾸라지 조국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래픽 좀 주시죠. 자, 법적 권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비공개 소환됐죠? 취재진 따돌리고 황제 소환 비난을 받았습니다. 말이 비공개 소환이지 뭐 비밀 소환이죠. 자, 진술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8시간 조사 내내. 수사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으로서 공적 지휘 책임을 다 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
조국의 이딴 내로남불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화면을 보시면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었군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세요. 법대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국정농단 사건 때 그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김 교수님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일단 뭐 조국 교수가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로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해당하는 사람이 이로써 있기 해당.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만들어지니까 비공개 뭐 소환할 수도 있고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저는 뭐 내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 많은 국민들이 조국 교수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피의자로서 법리 논쟁을 하는 조국 교수가 아니라 아하. 공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다면 자기 지지자들이건 아니면 국민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은 요구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 대신 소위 변호인단과 함께 법리 논쟁, 공개적인 재판 과정의 법리 논쟁을 채택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나중에 법리 논쟁이 어떤 결과가 날지언정 그것과 무관하게 소위 한국 사회에서 공인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좀 문제의식을 던진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조국 교수의 판단은 현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인턴센터에서 발급됐던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요. 예. 이제 변호인단이 좀 문제 제기한 건 분명히 있어요. 좀 말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뭐냐면 이제 인권법 센터에서 필요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걸 요청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파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볼 때 인턴 활동을 했다면 사전에 다 알았을 텐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예. 뭐가 필요했을까? 좀 그렇다면 조국 교수가 거기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다 기재할 수 있는 건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재를 요청해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 예. 메일을 보내왔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걸 기재 요청한 것을 기재해서 보내줬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 설명하지 못한다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변호인단을 통해서라도 얘기를 네. 해서 계속 좀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국민에게 이해되기 전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PD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영상 좀 주세요. 이거 혹시 기억들 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날짜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9월 2일이었습니다. 네. 국회에서 갑자기 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좀 해명하겠습니다 해서 긴급 기자간담회 형식을 막 자청을 해서 막 굉장히 그때 급하게 저거 열렸잖아요. 특혜 논란도 있었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당시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국회 저 회의장까지 빌려갖고 간담회 합니까? 왜 셀프 간담회 하게끔 민주당이 멍석을 깔아줍니까? 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김민지 기자, 그때 저 조 전 장관이 굉장히 저거 장시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좀 장시간 기자들과 여러 번 돌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없을 때까지 받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밤 늦게까지 진행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조 전 장관이 본인 혐의에 대해선 셀프 간담회까지 열어서 밤 늦게까지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니 정작 본인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렀으나 정작 1차 검찰 소환에서는 8시간 내내 침묵, 묵비권, 진술 거부권 행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선요,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이라는 거는 형사소송법이나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 사상범들이 많이 썼었어요. 사상범들이 많이 예.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1980년대 가령 그 한 청년의 대학생 임수경 씨를 평양에 보낸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한양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의장이었던 임종석 학생이 야.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동안 이 진술 거부한 묵비권을 행사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 진술 거부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들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검찰 앞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불리해진다. 이런 판단 때문이에요. 예. 조금 전에 보신 9월 2일 날 나홀로 간담회라든지 또 나홀로 청문회에서 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말하면 점점 더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아예 진술을 거부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진술 거부한다. 이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장관을 그리고 지낸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서울대 교수로서 이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양식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양식이 고스란히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연구실에서 양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발견이 됐다는 아하. 보도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양식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됐던 게 서울대 인권법센터 하면 휴먼 라이츠 로가 돼야 되는데 어허. 로가 빠졌었어요. 로가 빠졌다. 예,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맞네요.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조악한 어떤 양식을 그렇다면 누가 직접 관여하고 누가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해왔다는 것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부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상은 조 전 장관이 검찰에 또 소환이 될지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가 양날의 있습니다. 검이다. 조국 전 장관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독이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대답들을 많이 하면서 뭔가 카드를 노출하게 될 경우에 검찰이 이거를 파악하고 검찰에게 좀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이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반면에 검찰이 만약에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면 이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검찰은 큰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 관계자가 조금 전에 그 백브리핑 한 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진술 거부권 행사할지라도 우리 검찰은 차질 없이 그냥 계속 불러서 조사할 겁니다. 하하. 그 얘기인즉슨 뭐겠습니까? 검찰은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진술을 하지 않아도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진술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조 전 장관이 검찰 탐문하러 지금 검찰청사 방문하셨던 겁니까?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진술 거부권 두고.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전략입니다. 조국의 진술 거부는 누명 쓴 사상만처럼 보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미리 탐문하기 위한, 파악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을 조 전 장관께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죠. 자,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또 이제 조만간 검찰에 재소환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전략을 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휴대폰 언제 개통하셨습니까? 지금 혹시 최근에 휴대폰 바꾸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심칩, 예. 이거는 범죄 증거 물어보는 겁니다. 저를- 실드 치시지 마시고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검찰 수사로부터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제가 경우가 있다면 그런 증거 경우가- 인멸 행위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검찰에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 검찰에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 좀 전에 진짜 그러고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백브리핑을 했어요. 조금 전에 기자들하고. 근데 조국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아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못했다라고 또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전화 영장은 지금 이제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민지 기자, 검찰은요, 기각될지라도 우리는 한 방이 있습니다. 이런 또 좀 자신감을 피력했다면서요? 네, 한 보도에서 이런 가능성을 좀 제기한 보도가 있는데요. 그 직접적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제 PC를 자택과 연구실에서 이제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포털 사이트 업체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걸 동원해서 어떤 그 휴대전화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그 회사 서버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만 알면 기계가 다르더라도 어허. 이 통화 기록이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 어허. 이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이거를 요구하게 되면 업체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검찰의 정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 그래요? 우리는 클라우드 포렌식 방법을 동원하면 어느 정도의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고요. 클라우드 포렌식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번 좀 그래픽 좀 주시죠. 이 클라우드라는 게 그냥 우리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왜 휴대전화 바꾸면 PC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뭐 연락처나 뭐 그동안 사진 자료나 이런 거 다 이른바 뭐 동기화된다고 하면서 그거 다 자료를 자기 걸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C에 그런 게 다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링크 관계자는 휴대전화 기록 모두 저장됩니다. 기록 지우면 지운 것만 검찰이 쫓아갑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더군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검찰에 뚫렸다면 말 그대로 수사가 끝났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 동기화를 했다면 예. 보통 우리가 휴대폰 쓰다 보면요. 그러니까요. 예를 맞아요. 들면 뭐 SNS가 나오든지 또는 뭐 그 위치 정보가 나오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동기화 하시겠습니다 해서 동기화를 클릭하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남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기록이. 만약에 동기화를 본인이 안 했다든지 예를 들면 적어도 일정 관리 앱을 쓰는데 일정 관리 앱은 절대 동기화 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또는 예를 들면 이 전 핸드폰과 이 핸드폰이 있는데 예. 이것을 바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문제는 만약에 그 조국 장관의 핸드폰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동기화시켜 놨다. 특히 이제 문자 메시지나 SNS 관련해서 동기해 놨다. 라고 하면은 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클라우드에 진입하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면 이 핸드폰 내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특히 이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 SNS 교환이겠죠. 예. 근데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암만 조국 장관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여태까지 이미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휴대전화가 압수가 안 된 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다른 우회되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방법. 그 수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든 이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클라우드 방법이 동원된다. 클라우드 포렌식이란 또 단어는 조국 전 장관 뭐 이런 의혹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